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거와 일자리를 결합한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가 남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일자리 참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이룸채,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대명동 한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페 일을 하기에 적지 않은 나이라서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게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는 이곳은 남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입니다. 주거 일자리 결합형 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건 전국 최초입니다. 일과 또 주거 또 상호 돌봄을 제공하는 어르신 이 복지 정책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또 앞으로 실질적인 어르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룸채는 지상 4층 규모로 1층 시니어 공동작업장, 2층과 3층 주거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 옥상 공용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개인 주거 공간은 9평 규모로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등 생활가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60세 이상, 70세 이하의 무주택 1인 가구이고 입주 정원은 4명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에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남구는 매달 임대료 상당액을 별도로 적립한 뒤 이곳을 나갈 때 자립축하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들은 시니어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명덕방앗간 프레시에 소속돼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시니어 일자리가 지역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공간에서 샐러드와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납품을 하고 단체 주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 참여해 일할 수 있도록 인생 2막을 열어주는 남구 이룸채가 100세 시대 새로운 시니어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6.3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그리고 지역 발전의 포부를 들어보는 6.3 지방선거 달라질 대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임성무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40년 동안 평교사를 지내셨습니다. 네네. 교육운동가로 활동하셨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 지부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네.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해 오셨는데 이번에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출마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교육감에 출마할 거라는 생각은 제 스스로도 한 적이 없고 40년 동안 일관되게 우리 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글을 쓰고 또 말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구 교육계가 대구라는 특성 때문에 이 교육감을 출마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사들은 이제 정치 기본권이 없으니까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야 교육감이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랜 4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학교 교육에서 좀 지치고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이제 대구 교육감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많은 요구가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서 그동안 40년 동안 했던 수많은 그 정책들이나 제안들이 있었으니까 그 제안을 그냥 실천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대구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대구 시민들이 예비후보님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교사였고 교사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40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수도 많고 또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관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켜온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뭐 봄날에 온통 들에 이제 꽃들이 막 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꽃들이나 뭐 나무들이나 모든 생물들은 다 자기의 때가 있거든요. 그 자기의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그것도 교육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빠르고 어떤 학생들은 느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거죠. 그 때를 뭐 저도 알 수 없고 학생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섭리의 문제라서 그걸 기다려주면서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의 뭔가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이 성장 과정에서 한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뭐 단정하지 해서 너는 뭐 돼,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또 이제 먼저 살아왔으니까 어떤 교사가 이제 잘 살아야 학생들에게 잘 살아라고 말할 수 있고 네. 또 미래를 또 예측을 학생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내가 미리 예측을 해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주 고전적인 네. 것만 계속 가르칠 수 없으니까 네. 그걸 좀 일관되게 가르쳐 왔던 그런 교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마 기자회견에서 네네. 교육의 목적, 네. 교육의 총론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생태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요? 지금 그 OECD가 이제 2018년도에 교육의 목적을 좀 더 보태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2021년도 유네스코에서 아주 뭐 엄청난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육의 목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교육은 뭐였냐면은 개인의 성공, 뭐 국가 경쟁력, 경제 발전이 실질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 교육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쟁 교육이 지금 현재 기후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그럼 어떻게 바꾸지? 하면 교육 과정을 결국 바꿔내야 되는데 그게 인간과 인간, 그다음에 사람과 자연 뭐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AI가 뭐 예측할 수 없이 격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나치게 기술 발전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전체를 살리면서 인간다움을 지키면서 가도록 하는 교육이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다.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말을 사람 생소해 하시는데 이게 교육 그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모든 정책들이 교사들한테 다 신뢰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선 교사들한테 네.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육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교육감이 하고 싶은 걸 막 정책으로 내놔요. 좋은 교육은 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좋은 교육 정책도 교사들이 그것을 교실에서 구현해낼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통계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실제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굉장히 신이 나야 되죠. 학생들은 뭐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서 학교는 기운이 막 넘쳐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만들려면 교육감이 하고 싶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교육.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막 끌고 가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나중에 그러면 뭐 알아서 해라. 뭐 내가 서류 만들어줄게. 그러면 했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 허위 보고들이 너무 많아서 교사들은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형편없다는 걸 알거든요. 네. 자, 이번에 학교 개방 문제 말씀 좀 네네. 듣고 싶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인근 네. 주민들이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오신 예.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 개방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시내 이렇게 나와 보면은 정말로 주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까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학교를 보고 있으면 그 학생들이 마치고 나가고 이럴 때 보면은 막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저녁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뭐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넓은 텅 비어 있는 주차장이 학교 주차장이거든요. 네, 네.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시민들은 생각하죠. 아, 저거를 왜 좀 열어주면 안 되나, 저녁이라도. 그러면 또 학교는 관리에 또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서 어떤 요구와 또 현실을 잘 반영해서 최대한 개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은 명절이나 이때만 개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잘 협력하면 해결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은 교육청만이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지역과 네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요즘처럼 학교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교사들이 막 지쳐 있고 무너져 있을 때 그걸 또 계속 교사들에게 뭐 돌봄도 해라, 방과후도 해라, 모든 걸 학교에다 집어넣으면 교사 수는 한정돼 있고 학생들은 더 가르치기가 더 힘든 시기가 됐는데 거기다 또 다른 업무들이 계속 학교에 들어오면 우선 학교장들이 많이 사퇴합니다. 명퇴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모든 걸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우리 사회를 가장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종교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되도록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대구 교육 가족에게 하고 네.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입시 경쟁 교육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이 좀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대학 수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 모순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이걸 해결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우선 가장 빠르게는 학교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우선은 교사들을 좀 믿어주고 모든 문제를 교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서서 교사들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교사들의 어떤 정치 기본권도 회복해 주시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마 발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입을 막지 마시고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이런 학교 문화, 지역사회 신뢰받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뭐 120%, 200%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의원 선거구 30곳 가운데 27곳의 단수 추천과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추천자는 중구 2선거구의 이형원 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서구 1선거구의 이동훈 현 서구의원, 남구 1선거구엔 권오섭 현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 등 총 16명입니다. 중구 1선거구와 서구 2선거구, 남구 2선거구 등 총 11곳에선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경선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10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집니다. 광역의원 공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곳은 동구 1, 달서구 3, 달서구 4선거구입니다. 2026 제1차 달성군 취업박람회가 오는 2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이수페타시스와 대동, 편화산업 등 지역 대표 기업 30개사가 참여하며 현장 면접을 통해 4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모집 분야는 사무와 관리직부터 품질 관리, 생산직까지 다양하며 현장에서는 면접 컨설팅과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달성구는 구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권역별 순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첫 거점인 현풍읍을 시작으로 구직자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추사탄신 240주년 기획전 추사의 그림 수업과 연계한 간송예술 강좌를 운영합니다. 간송예술광자는 오는 22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이성혜 한류문화연구소장, 김상엽 허준박물관장, 정민 한양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사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수변공간 개방,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하절기 전시관람 종료 시간 연장 등 전시관람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2026년) 한국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채널 공정 보도 등에 기여한 기자와 PD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채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15일 호텔다루 서울 M갤러리에서 2016 케이블 TV 방송대상을 개최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김선욱 기자는 케이블 지역 채널 공정보도와 유료방송 산업발전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SO 작품상 보도 분야에선 제로에너지 건물 전기요금 실태를 보도한 김성원, 김도영, 김길정 기자가, 정규 대상은 시사 프로그램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오영선, 이유진 PD 등이 선정됐습니다. 개인상은 30년 근속과 재난 선거보도 등의 공헌한 기여로 최희재 기자가 수상했으며 권역 최초 유튜브 전용 시사 토크를 제작한 김범영, 김연수 PD는 SO 특별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케이블 TV의 정체성과 저력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희만 케이블 TV 방송협회장은 유료 방송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통합방송법 마련과 함께 플랫폼 간 공정한 규제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과 달서 스포츠클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의 티켓 예매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 외벽에 시민들의 지방선거 투표 참여와 정책 선거를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일은 6월 3일이고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는 18일 천안CT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6 8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대구FC는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라는 분위기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잡기 하며 밤을 잊곤 했지. 흙바닥에 그림 그리던 손끝엔 작은 행복이 묻어 있었네.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동네가 놀이터였던 날들.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꿈이 더 컸던 그 시절. 도시락엔 김치 한 조각, 친구랑 나눠 먹던 기억.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그 시절은 반짝이고 있어.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소중했던 작은 일상들.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우리도 다시 웃어볼까.
헐시구 좋다. 팔공산 봉우리에 구름 걸리고 신천물 줄기 굽이쳐 흐르네. 대구 땅 뜨거운 볕 아래 우리네 삶이 녹아있네. 마함에 보입시다 기세 좋게 외쳐보세. 하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분지 땅같이 난 숨꽃이 되어 피어나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대구 아리랑 덕다카이도 여간의 고향 아이가 발구벌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아리랑 우리의 노래. 하라리요.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